이번 차시는 1980년대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변화하게 됩니다.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다시 경제기획원에 넘기고, 경제기획원은 혼란, 즉 한국의 경제적 혼란의 주된 원인을 중화학공업화의 무리한 추진에서 찾게 됩니다. 1980년 중화학공업회의 투자조정을 단행하면서 주요 기업을 통합하거나 사업 조직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서 1980년 투자조정은 부분적인 성과에만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과 1983년 두 차례의 투자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의 투자 조정으로 기존의 투자 계획이 축소되었으며 경영 합리화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대규모화, 독점화가 이루어져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일부 기업은 투자 조정 이후에도 재무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중화공업에 대한 조정과 함께 전두환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게 됩니다. 특히 경제 안정화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물가 안정화였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경제 부작용을 서둘러 해소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기준 1981년에 21.3% 상승률이 1982년 7.1%, 1983년 3.4%를 거쳐 1984년 2.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점차적인 물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한편 1982년부터 1986년을 목표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게 됩니다. 기존의 계획에 비해서 특이했던 것은 사회라는 용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개발이라는 단어 대신 발전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고, 경제에 치중한 개발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경제개발 결과 80년대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성과와 과실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배분을 요구할 것이고, 기본 수요의 충족과 생활 편익의 증진 등 복지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주거 생활 안정 도모와 함께 사회 보장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제5차 계획은 안정, 능률, 균형으로 사회개발이라는 기본적 방향성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첫째, 경제 안정 기반을 정착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물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둘째,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7에서 8%의 지속적 성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균형 발전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토를 균형 개발하고 사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시장 기능의 활성화, 수출 주도 전략 지속과 대외 개방의 촉진, 비교 우위 산업의 육성, 국토의 균형 개발과 환경 보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본다라면 10% 이내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7에서 8%의 지속적 성장, 수출 주도 전략의 지속, 비교 우위 산업 육성 등과 같이 경제 성장에 관한 전략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5차 계획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제외되어 있지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5차 계획 중 한국 경제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 기간 중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1984년부터 1986년까지는 2%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1983년과 1986년에는 1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86년에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무역 흑자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1986년은 2%의 물가 상승률, 12%의 경제 성장, 3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계획되고 추진됩니다. 제6차 계획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 성진화와 국민 복지의 증진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5차 계획에 비교해서 안정이라는 부분이 제외되었는데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상당히 양호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6차 계획은 경제사회의 제도 발전과 질서의 선진화,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 입국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이라는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합니다. 연평균 7.2%의 경제성장률, 매년 5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3% 내외의 물가 안정 등이 수치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와 중점 추진 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됩니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정 성장의 지속, 물가 안정 기조의 견지, 국제수지 흑자 기조 정착과 외채 부담 완화, 산업 구조 조정 촉진과 기술 입국의 실현,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의 활성화, 국민 복지의 증진과 형평 제고, 시장 경제 질서의 창달과 정부 기능의 재정립, 이러한 목표들이 추진 과제들이 제시가 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6차 계획 중 한국은 양호한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86년에 이어 87년과 88년에 각각 12%와 1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1987년과 1988년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8에서 9%라는 수준까지 달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1986년부터 1988년 한국 경제는 삼저호황이라는 이례적인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세 가지 요소가 맞아들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주목할 만한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삼저 현상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이 1985년 맺은 플라자 합의 이후 나타나게 되는데 미국의 달러화를 평가절하시키고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를 평가절상시키게 되는 조치가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플라자 합의는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던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986년 이후 안정적인 저금리가 형성되어 한국과 같이 외채가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긍정적이었고 원유 가격이
1986년부터 낮게 형성되어 석유를 수입하는 자금이 절약되는 가운데 석유를 원료나 중간재로 사용하는 공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국민들의 경제 수준도 상향되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의 비중이 매우 두터워졌으며 이들이 안락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1980년 내수용 자동차가 10만 대에 불과했으나 1984년 21만 대를 거쳐 1990년에는 95만 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1989년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됨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1988년 올림픽 전후로 문화, 음식, 숙박, 관광 등과 같은 여가 산업도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3저 호황은 1989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89년부터 경제 성장률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1990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수출의 부진에 빠지게 됩니다. 임금 상승과 환율 인하와 함께 한국 제품의 기술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떨어지면서 1990년대 초반 수출이 부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3저 호황기 산업 구조가 충분히 선진화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1980년대 후반 산업 구조와 환율 문제에 정부가 소홀히 대처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